예, 안녕하세요. 김놈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랜만에 좀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승인기 성공 사례 좀 한 가지 좀 전해드릴까 해요. 일반적인 징계에 관한 사건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징계라는 게 일반적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이면 100가지가 다 달라요. 뭐 징계 사유, 뭐 절차 양정, 이게 간단한 룰이지만 결국 이 룰에서 이기는 거는 정말 많은 수가 존재해요. 어떻게 보면 미묘한 심리 게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해진 규칙에서 승패가 이미 갈라져 있는 게임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후자보다는 전자를 좀 믿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사례에서 소개시켜드리는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편하게 회사를 다녔던 스타일이에요. 또 특수한 사례인데, 제가 오늘 이 특수성을 좀 설명을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이지 않은 걸 포착해서 전략을 세우고 여러 다른 전략도 수를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주장하면 안 되고 똑같은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사건마다 100인 100가지 그래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략이 중요하다는 건데, 물론 전략이란 게 형태가 없죠. 그때그때 변화요니까 저희가 이제 마련한 전략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건 주의사항도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면 이기느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와 같은 사례가 사실상 많이 없다. 하지만 유사할 때 참고할 수는 있겠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례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거 생각하면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긴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사례도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거죠. 쉽게 요약하면은 이 사건은 이게 친구 사업장에서 일한 친구의 문제예요. 굉장히 뭐 40년 지기 뭐 친구라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이게 사용자인 친구가와 이 노동자인 친구가 서로 거의 좀 맘먹었죠. 맘먹은 결과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노동자한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진지해지면은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도 그런 사안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겠나 좀 이제 천천히 보죠. 뭐 제목 이렇게 정했어요. 잘못은 했지만 혼자만 잘못한 것이 아니다. 제목 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갈등 사항이 많았고 누적된 게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단 징계 사유가 무지하게 많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탈탈 털이식, 뭐 검찰이 뭐 나올 때까지 털어서 어떻게 해본다, 이거는요 저희 징계 사례에서 늘 있던 일이에요. 사실 이게 되게 부조리한 거죠. 특정한 혐의를 발견했으면 그 혐의를 파서 죄가 있으면 죄를 주고 아니면 안 주고가 아니라 죄가 나올 때까지, 요즘에 인디안 기우제식 뭐 혐의 털기, 이게 징계 세계에서는 늘 이래 왔어요. 이 사안도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류에 걸리면 내가 억울하다, 난 괜찮다, 이렇게 멀쩡히 이랬지만 억울하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식의 털이를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주고 있는 세계가 징계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하는 게 형사잖아요. 형사사건하고 징계사건은 되게 좀 밀접한 구석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훨씬 더 느슨하게 먼지털이식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징계 파트다. 이거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 뭐 문제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 사안도 40년치기 친구가 틀어짐으로써 사용자가 먼지털이를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줬던 사례예요. 실제로 좀 문제가 있었고요. 뭐 일단 징계 사유가 뭐 어마어마했어요. 뭐 26페이지짜리 징계 나왔고, 크게 대목차로 19개 징계 사유지만 뭐 40개, 50개씩 막 징계 사유를 뭐 어마어마하게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막 지시 불이행, 업무 방해, 근태 문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이게 하나하나 10가지만 너무 많지만,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이 노동자분이 친구 회사를 좀 본인 회사처럼 좀 다니셨어요. 이게 다 문제 삼을 만한 거죠. 이거 뭐 하라 그러면 싫어, 나 좀 뭐 하고 할게, 뭐 지시야, 뭐 불이행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뭐에 대한 뭐 심할서 제출하라, 이거 제출 안 하고, 뭐 기본적으로 왜 뭐 이런 일 갖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사회가 좋을 때까지만 좋아요. 사회가 나쁘면 이제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근태 뭐 이게 좀 친한 친구 다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엉망이었어요. 이것도 엉망. 뭐 여러분들, 이 사례는 제가 친구 사례라고 얘기 드리고 있지만, 특히 어떤 기관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이런 사례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 업무 재량과 업무의 자율도가 좀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의외로 좀 많이 걸립니다. 대부분 증거 자료로 실제로 이분이 비행위가 확인이 돼요. 이게 비행위라 부르는 게, 그러니까 좀 이분이 의뢰인께서 부조리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아주 오랜 기간 괜찮았던 문제를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부조리해 보이죠, 직관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제3의 눈, 이게 항상 제3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 기본적으로 노동자는 사용자 업무 지시 명령권에 들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서 걸린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 의뢰인이죠, 이분이 A가 저희 의뢰인이에요. 항변은 계속 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무튼 했다. 정확하게 말하지 않거나 쥐와 다른 업무를 했다고 설명을 뭐든지 했다. 이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일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의 좀 의뢰인인데, 이런 유형은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될 만한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불분명한 징계 혐의 조사에 대해서 말도 많고 조사도 안 되고, 딱 이런 류의 사건이 사실은 뭐 노동위원회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힘들어하다 보니까 대충 분위기 때려 맞추는 사건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노동자까지 말을 많이 하면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돼요. 몰라
분위기 보니까 이렇게 때려 맞춰야지. 노동인은 이거 감당할 능력이 당연히 안 돼요. 이게 단기하기 때문에 법원도 이 정도까지 양이 늘어나면 감당이 서로 못해요. 여러분들 좀 이걸 좀 방송 미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예.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많이 해. 그 내가 정당하고 막 공부해서 막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있어. 다 문제는 다. 예, 공색한 병명만 얘기하는 노동자이죠. 의뢰인이죠. 다른 이유가 있을까? 사실은 이런 사이여서 그래요. 예, 40년지기 친구, 헌신적이고 오래된 친구이자 서로 약점을 쥐고 있는 편한 수저 뭐 이런 관계였어요. 예, 둘 다 서로 약점을 알아요. 여기 뭐 사업하면서 뭐 비리 뭐 이런 것도 알고 여기 문제 막 하는 거 서로 뭐 너무 친해요. 이런 뭐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이거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이 대표가 이 사업을 맡게 되면서 친구가 이제 대표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거죠. 대표이사 B와 노동자의 의뢰인과 친구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던 지점, 이런 지점이죠. 이제 평상시에 이분은 좀 편하게 좀 지내왔는데 이제 노동자 실수에 대해서 이제 대표이사, 친구인 대표이사가 노동자에서 남으로도 이게 잘 흡수가 안 되죠. 예. 왜냐면 평상시에 나 알던 애고 뭐 이런 거 같다 그래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흡수 잘 안 되니까 이제 사소한 말다툼이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대표 입장에서 이제 징계를 해서 이 사람을 결국엔요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요 솔직히 회사가 어려운 시절에 이런 분이 우리 의뢰인 같은 분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회사가 자리를 잡거나 어떤 회사의 장애 요인이 된다 생각되면 사실 대표이사나 사업주 상당수는 여기를 손절할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건 없어요. 이 관계가 영원하리라 믿고 너무 편하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여튼 내보내기로 이제 마음을 든 이제 대표이사께서는 당연히 노동자의 모든 것을 수집하고 정리하기 시작하죠. 또 이런 분들은 사업이 또 잘 되는 분들은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거 정리할 시간도 많아서 자료도 어마어마하게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건은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노동자가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는 이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잘못은 잘못.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새로운 전략을 짜려고 해도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는 좀 돼야 돼요. 저희 그 의뢰인들도 그렇고 상담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게 잘 되는 분은 진짜 잘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분은 솔직히 되게 좀 취약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상담만 들어서는 솔직히 뭔 얘기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만 기대시는 분들 물론 그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걸 좀 방송 보신 분들은 좀 냉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리한 거, 내가 안 좋은 거, 내가 잘못한 것은 인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스탠스, 내 자세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린 이유가 화내는 분도 있어요. 오이씨, 왜 불리한 얘기만 하냐고. 뭐. 여러분들 이긴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유불리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평가가 돼야 내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유불리 판단 없이 들이대고 싸운다? 이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맞지 않아요. 꼭 싸움이 전략이 아니다라는 것도 제가 강조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들이받으면 100번 깨지는 건 들이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들이받지 않고 이길 국리를 모색해야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이미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별 방법이 없어요. 싸워야죠. 작정하고 수집한 11가지 징계세요. 뭐 오늘은 뭐 포인트는 이건 아니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지만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이 사실 징계 사유를 가만히 뜯어보니까 업무 지시와 관련된 일들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적으로 좀 용납하기가 약간 어려운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일들이요. 대표가 업무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기를 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꼭 이 법률 때문은 아니었지만 불법적인 일들을 좀 끌어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비협조적인 것들이 대부분 이와 관련한 좀 일들이 보인다. 특히 싸움 발생 전에 불법적인 일에 대해 업무 지시와 대표이사 B와의 특수한 관계 이것이 지금 오히려 뭐랄까 이 지시를 만들게 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에 대해서는 뭐 설마 내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내 친구가 나를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좀 있었겠죠. 이런 특수관계를 아무래도 우리는 전략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겠죠. 사건 하나하나를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위원회니까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법원에서는 조금 안 통할 수 있는 전략일 수도 있는데 장애는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 노동위원회 탓을 많이 하지만 하지만 뭐 그건 현실이고 현실은 현실대로 이용을 해야죠. 노동위원회 특징은 이렇게 용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판단 능력을 사실상 상실에게 가까워요. 이게 사실 조회할 수 있는 기관과 실력과 인력이 일단 안 되고 조사관이 그 정도로 성실한 조사관 만나기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싸움의 배경과 원인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떠한 불법적 그러니까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냐가 더 중요하게 볼 때도 있다. 물론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뭐 성희롱 뭐 아니면 뭐 젠더 이슈 직장 괴롭힘 걸리면은 우리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의뢰인들한테 힘든 일이 되지만 거꾸로 이 사건에선 불법적인 행위 요소 배경과 내용이 많을 때는 어때요? 오히려 이런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전화위복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략이란 건 나한테 반드시 유리한 게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때문에 제가 제도를 좀 변경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이 하지만 저는 실무자니까. 여러분들 실무자가 왜 실무자냐 이런 거를 아니까 실무자인 거예요. 자, 어쨌든 전략은 이런 특수한 게 초점을 맞추기로 아예 짰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징계 혐의 하나하나를 따지는 일보다 집중한 게 도대체 이 관계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불법 행위 여기 이를 지시를 했고 왜 거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죠. 뭐 그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해고까지는 과하다. 뭐 주로 이랬던 양정이 나오죠.
에라 모르겠다. 누가 맞는지 모르겠다. 노동위원회는 주로 양적 문제를 걸어서 이때 누군가를 이기게 하거나 지게 하거나 흔히 그럽니다. 이 메커니즘을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저희 이제 법인의 주장을 주목해 줬어요. 신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다뤄져 있고요. 사실 이건 여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징계 사유가 많고 할 때는 정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회사가 그걸 좀 못한 측면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양만 때려 망치. 근데 사실 이 불법 행위 그러니까 이 사업주가 지시한 내용이 조금 더 주먹을 끌만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좀 포인트예요. 오늘 제가 뭐 전략적 포인트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주의사항 써있죠. 이거야말로 정말 여러분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회사 지시를 무작정 거부하면 사건은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웬만한 명분이 있지 않고는 거부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고서는 확 까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오늘도 유사 상담을 했는데 뭐 조사를 할 것이 있어서 출석해 주세요. 난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계속 얘기 드리지만 명분은 사용자한테 다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컨텐츠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물을 안 주면 되는 거지 거부라는 단어도 쉽게 사용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게요. 예, 무단결근 뭐 등등등 뭐 대부분 좀 사유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심한 것이 아니고 분쟁 발단의 원인이 결국은 친구인 대표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판정이 나고 사건은 종결되어지고 결국에는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런 취지입니다. 징계라는 게 참 단순해 보여도요. 되게 보면 정말 전략이 많아요. 전술도 많고요. 뭐 바둑도 비슷하잖아요. 사실 뭐 집을 만들어서 이기는 게 바둑의 뭐 요즘 바둑 영화 보니까 뭐 이게 원점이 이게 원리지만 뭐 전략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예, 사실 징계라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심리전에 좀 가까운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법리대로 흘러간다는 부분 분명히 있는데요. 그 법리가 결국엔 사람의 심정을 좀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 편견 이런 거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 뭐 번호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이게 타당한가는 뭐 다른 문제고 이 문제는 뭐 실무적으로 이렇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김노무사 TV에서는 성공 사례, 좀 특수한 사례 하나 좀 성공 사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거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세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또는 네이버 카페 저 이용해 주시면 되고 특히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친구 찾기로 노무법인 시선을 검색해 주셔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질문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고 빠른 해결책을 드려요. 다만 이걸 다 들어주세요라는 거는 저희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고 꾸준히 앞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람도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